요즘 경제 뉴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한쪽에선 경기가 좋다, 다른 쪽에선 완전 안 좋다. 신호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마치 경제가 우리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 같달까요? 오늘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마이너스 91만 1000. 네,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자리의 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미국입니다. 여기서 발표된 데이터 딱 하나가 전 세계 경제 예측을 통째로 뒤흔들어 놨거든요. 그게 바로 고용 쇼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 1년간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91만 1000개나 적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게 2000년 이후에 있었던 수정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도소매업, 레저, 접객업,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경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1년 더 전에 이미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서야 뒤늦게 그랬었구나 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셈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펼쳐지거든요. 아니, 경제는 분명히 엄청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이른바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보시면 고용 쇼크라는 이런 큰 악재가 터졌는데도 S&P 500 주가지수는 오히려 올랐어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바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있습니다. 바로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논리는 간단해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올수록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확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기대는 이제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거의 확신 수준이 됐습니다. 시장은 다가오는 9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그냥 100%, 이건 무조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은 한술 더 떠서 내년까지 무려 6차례나 금리를 내릴 거라는 아주 공격적인 시나리오에 돈을 걸고 있어요. 연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신호들이 마구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미국 경제,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잘 넘기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인가?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논쟁의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먼저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고용은 약해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니까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곳들이죠. 반면에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소비자들 지갑은 아직 짱짱합니다.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급심한 불확실성은 전문가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금융계의 최고 건물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는 건 맞는데 경기 침체로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서로 부딪히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고요.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모순과 불확실성이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유럽으로 가볼까요?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총리가 예산 문제로 의회랑 꽝 부딪히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 여파로 프랑스 국채금리가 재정이 안 좋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수준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유럽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중국을 보면 이 모순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국가 주권이 먼저다 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옥죄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국제 무대에서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일본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정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데 중앙은행은 오히려 우리는 금리 올릴 수도 있다면서 다른 길에 가겠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러니 전 세계 경제의 셈법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처럼 온갖 엇갈리는 신호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줄다리기, 그러니까 네 군데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안에서는 약해진 일자리와 아직 튼튼한 소비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둘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 나라의 정치적 불안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흔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먼저라는 보호무역주의와 다 같이 잘 살자는 자유무역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죠. 이 네 가지의 팽팽한 긴장관계,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앞으로의 경제 방향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순적인 신호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 영구적인 불확실성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이미 들어와 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고민해보는 것, 그게 바로 앞으로의 복잡한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